봅시다. 자, 오늘 일단은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플레이오프입니다. 뭐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챔스에서 3위 한 애들, 조별리그 3위 한 애들 vs 유로파에서 조별리그 2위 한 애들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컨퍼런스는 유로파에서 조별리그 3위 한 애들, 컨퍼런스 조별리그에서 2위 한 애들 요렇게 맞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체급 높은데 3위 애들, 한 체급 낮은데 2위 애들 뭐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체급이라는 게 그냥 챔스 유로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잘 들으세요. 보통 이 변방 리그 한 2, 3위권 내지는 변방 리그에서도 UEFA 개수가 조금 높은 애들의 한 3, 4위권 애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선수 태반입니다. 모르는 선수 존나 많아요. 특히나 뭐 변방 리그에서 3, 4위 팀들은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선수도 많고 모르는 감독도 많고 그래서 분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흐름 뭐 이런 걸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배팅 라인에서 다 제꼈습니다. 유로파만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뭐 컨퍼런스를 분석한 거는 알려는 드릴게요. 알려는 드릴 건데 저는 컨퍼런스 안 갑니다. 알았죠? 자, 유로파 봅시다. 드니프로 이런 애들은 뭐 드니프로라든지 뭐 특히나 뭐 카라바흐 그죠? 아니면 뭐 레오포즈나 이제 각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제르바이잔 아니면은 뭐 또 어디 있겠노? 뭐 폴란드 이런 데서 각 리그에서 뭐 1, 2위 팀인 건 맞아요. 인정은 할게. 근데 뭐 카라바오도 그렇고 뭐 레오포즈나 아니면 걔네들도 챔스 뭐 2차 예선, 1차 예선 이런 데서 다 떨어져 가지고 유로파 예선도 떨어지고 뭐 결국에는 컨퍼런스 가 가지고 치르고 있죠. 그래서 분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 아시겠죠? 자, 유로파부터 봅시다. 바르셀로나, 맨유. 오늘의 가장 좀 빅매치라고 할 수도 있죠. 어디가 일 것 같습니까? 어디가 일 것 같나요? 자, 일단은 챔스 조별리그 3위 바셀 그리고 유로파 조별리그 2위 맨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뭐 바르셀로나도 챔스에서 미넨 인테르한테 좀 이렇게 깨지면서 그죠? 결국에는 유로파 플레이오프를 오게 되었고 뭐 리그 분위기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죠? 뭐 오늘 전력에서도 뭐 덴벨레하고 부스케츠 빠지긴 하는데 딱히 전력 문제도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전방에서도 워낙 돌렸을 자원들도 있고요. 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특히나 오늘 또 깜누기 때문에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당연히 뭐 지금의 최근 리그 흐름 그다음에 뭐 홈 원정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르셀로나는 이 챔스 조별리그를 뛰면서 뭐 어느 정도 강팀들이랑도 붙어왔고 그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또 유로파를 뛰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차이에서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랑 미넨이랑 누가 위냐고요?
미넨이 만날 때마다 개 패고 있는데 그거를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쪼행님은 서시고요.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미넨한테는 다집니다. 자, 그리고 맨유 봅시다. 일단은 뭐 맨유 같은 경우에도 전력 누수는 있죠. 에릭센부터 오늘 안토니 같은 경우에도 결장 의심이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카세미르가 지금 리그에서는 멱살잡이 해가지고 뭐 지금 못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또 유럽파니까 출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전방에 베고스트, 그다음 뭐 산초, 그다음 섹시포드, 그다음에 뭐 중원에서는 그죠? 뭐 부페라든지 뭐 프레드라든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카세미르도 나와줄 거고 대신에 수비 쪽이 문제가 있죠. 수비 쪽 맥과 맥과 그리고 솔직히 보니까 야 이거 폼이 야 루크쇼도 진짜 뭐 거의 뭐 개씨 폼이더만 그죠? 그나마 오늘 뭐 바람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전력에서도 일단은 저기 뭐냐 리산드로도 못 나오고요, 그죠? 중원에서 이제 원래는 중원에서 이제 뭐 선발 내지는 백업으로 돌릴 수 있는 자비처도 오늘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쵸 리산드로 못 나오는 게 뭐 어느 정도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경기력은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딱 지들이 잘할 수 있는 전술을 딱 구사하기에 알맞습니다. 바르셀로나 점유율 토대로 공격을 해볼 거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습 토대로 해볼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지금 허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이 두 팀의 지금 허점을 따져볼게요. 공백.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맨유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수비 쪽도 마찬가지. 수비 쪽도 그렇고 지난 리즈 경기 때 맨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베오스트를 솔직히 센터 포워드 이 톱의 위치로 정말 활용을 잘 못했거든요. 후반전에 베오스트가 내려와가지고 중원에서 도움을 주면서 양쪽 측면 레시포드라든지 뭐 산초 이렇게 측면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뭔가 풀어 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지금 베오스트 같은 경우에는 맨유 와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최전방의 톱의 위치에서 베오스트를 쓰는 게 문제점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초, 산초 같은 경우에도 그 지지난 경기 때 복귀를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폼이 좋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귀 전 때는 그래도 이 공격에서 가담을 해줘가지고 공격 포인트를 얻었지만은 지난 경기에서는 정말 폼이 안 좋았었거든요. 측면에서 뚫어내려고 하는 거 다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측면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센터 포워드 쪽도 그렇고 그다음 수비 쪽도 그렇고 확실히 어 어, 그쵸. 뭐 가르보다는 확실히 낫죠. 뭐 그건 뭐 당연한 부분인데 가르나초보다는 당연히 나은 부분인데 그래도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은 맨유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이 점유율적인 부분.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챙겨가면서 이제 공격 슈팅이라든지 그런 공격 찬스들을 아무래도 더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깜누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오늘 표 살 필요 없습니다. 다 알려드릴 거예요. 프리데이. 잠시만 방제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바르셀로나 승을 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바르셀로나가 요새 계속 막 한 골 차승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지금 맨유의 수비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다면 저는 바르셀로나가 2골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마헨 경기를 너무 안 해줬다 보니까 마헨을 찍어가기에는 확실히 좀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신승 예상하십니까? 저는 바르셀로나 좀 무난하게 잡아가지 싶은데요.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고래님 그렇게 따지면 맨유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점유율을 제가 맨유가 오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 봐야 난 35%라 보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뭐 지난 경기 산초의 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뭐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한 방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야 그것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확실히 좀 뭐 발이 좀 묶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2골 정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맨유도 1골 정도 따라잡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좀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겨주지 않을까. 어. 자 그리고 샤타르 스타드레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자 샤타르 챔스 조별리그 3위 자격 그리고 스타드레는 유로파 조별리그 2위 자격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오버요 오버. 자 근데 뭐 샤타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부분 다 자국 선수들로 우크라이나 선수들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샤타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최전방에 트라우레 정도는 그래도 그 빅클럽에서 뛴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샤타르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보세요. 올 시즌 챔스 조별리그에서 뭐 대부분 득점이 있었다. 음. 대부분이 양득이었어요. 음.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어,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한 골 정도는. 샤타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대항전 자체를 자주 올라오죠. 챔스도 그렇고 유로파도 그렇고 대항전에서 워낙 좀 뭐 이 핫한 모습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근데 렌 봅시다. 렌. 지금 뭐 테리에라든지 그다음 뭐 세카라든지 그 특히나 전방하고 중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렌 경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아마리 트라우레 스타드렌 주장이거든요. 오른쪽 풀백인데 얘가 못 넣은 게 진짜 좀 크다 봅니다. 아무래도 공격 쪽도 그렇고 수비 쪽도 그렇고 가담을 많이 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못 나오는 것도 크고 그래서 이제 뭐 9일이라든지 그다음 뭐 갈리무엔도 아니면 뭐 브리고드 그래도 전방에서 득점 자원은 있어요. 확실히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타드랜도 뭐 한 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 샤타르가 아니 스타드랜 같은 경우에도 전방 데리에도 그렇고 세카도 그렇고 아마리 트라우르도 그렇고 이 공격 수비 중원까지 한 명씩 결장이 다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렌이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안 돼요. 판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타드렌의 제네시오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샤타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챔스 조별리그에서도 양득을 6번 중에 5번을 기록할 정도로 양득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스타드랜도 지금 수비 쪽에 허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나 대신에 이제 전방에서 공격은 풀어나갈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양득을 기본 깔긴 할게요. 양득이 깔아지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무승부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딱 1대1 무승부가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자, 아약스하고 오니언. 일단 저 아약스 챔스 조별리그 3위 자격 오니언
유로파 조별리그 2위 자격.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니온 쪽으로 배당이 엄청 빠지는 부분이죠, 그죠? 우니온 쪽으로 배당이 좀 많이 빠졌던데, 저는 일단은 뭐 한마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아약스 지금 이 새 감독 오고 나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약스가 최근에 이제 마인까지 해주는 경기들이 있죠. 감독 바뀌고 나서거든요. 어, 자, 도전님, 감독 경험상 우니온의 우위를 본다고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그 도전님의 말씀을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우르스 피셔 감독도 솔직히 뭐 예전에 스위스 자국 리그에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니온 베를린 데리고 컨퍼런스 갔죠. 근데 컨퍼런스에서 개씹 광탈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유로파 와가지고 막판에 이제 4경기 다 몰아붙여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피셔 감독의 대항전의 경험, 그렇게까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난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이 팀 자체에서는 대항전 경험은 아약스가 훨씬 더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이 두 팀 감독으로 따지면은요. 그래도 오니온의 감독이 대항전의 경험이 더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있어서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피셔 감독의 대항전의 이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는 거. 음.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약스도 뭐 리그에서 지금 많은 경기들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니온 지금 리그 5연승입니다.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양 팀 다 이제 오니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약스도 그렇고 뭐 전력에서 오늘 꺼내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은 여기는 뭡니까? 대항전입니다. 유럽 대항전. 이 홈과 원정 두 번 치르는 경기에 있어서 확실히 이게 토너먼트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판전을 잘하는 감독, 토너먼트를 잘하는 감독, 이 토너먼트를 잘 치르는 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기들은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물론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챔스에서 뭐 나폴리라든지 리버풀 이런 팀들을 같은 조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 지금 유로파 플레이오프에 나온 건 맞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선수들의 경험치도 절대 무시 못할 겁니다.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대항전에 참여했던 경험 자체가 선수들이 굉장히 얇죠. 경험치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래도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또 베테랑 선수들이 또 몇몇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 팀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를 거라고 느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니온 같은 경우에 올 시즌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올 시즌만큼 잘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컨퍼런스 가서 똑같은 감독이었습니다. 우르스 피셔 감독이 컨퍼런스 가가지고 변방리그 팀들한테 찍도 못하고 광탈했습니다. 어, 물론 이번 유로파에서는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온 건 맞겠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이런 토너먼트에 대한 그런 경기력 이런 것들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니온 베를린의 선수들, 감독, 그 다음에 뭐 이 유럽 대항전의 경험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저는 만약에 아약스가 이 경기를 선제골을 넣어서 이끌어 간다면은 우니온이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다들 우니온 베를린 쪽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저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아약스가 이 경기 잡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짤츠부르크하고 로마 볼게요. 자, 짤츠. 일단은 챔스 3위 자격 짤츠입니다. 그리고 유로파 2위 자격 로마예요.
음. 전력이요. 전력 대 전력이요. 뭐 저는 그래도 아약스가 꿀릴 거 없다 봅니다. 어. 자, 일단은 짤츠. 형님들 요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로마가 개팰 것 같다고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요. 지금 요 짤츠 감독, 이 감독이 작년 챔스부터 올해 챔스까지 해가지고요. 작년 챔스, 올해 챔스 해가지고요. 혹시 기억납니까? 짤츠부르크가 작년 챔스에서 16강에서 바이에른 미넨 상대로도 홈에서 비볐던 거 기억나세요? 음. 자, 근데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감독 지금 똑같은 감독이거든요. 자, 근데요. 자, 작년에 짤츠부르크가 챔스에서 홈에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다 했습니다. 홈에서 모든 경기 득점을 다 했어요. 근데 올 시즌의 챔스에서도 모든 경기 홈에서는 득점을 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일단 대항전 나가면 그래도 홈에서는 무조건 득점을 한다 이거야. 홈에서는 무조건 득점을 한다 이겁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였어요. 홈에서는 전부 다 득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요. 물론 야 짤츠부르크가 전력에서 작년이랑 너무 다르지 않냐? 맞죠? 맞지만 원래 짤츠부르크는 한 시즌 동안 선수 잘 키워서 파는 게 목적인 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도 되게 좀 그러니까 변방 리그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셀링 클럽이죠. 그래서 어 뭐 전력이 바뀌었다고는 한들 그런 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팀의 성향은 어디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홈에서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로마 작년 컨퍼런스 생기고 최초 우승팀이죠. 음. 무리뉴 감독이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첫 번째 대회에서 첫 번째 우승을 맛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확실히 무리뉴의 이런 대항전에 대한 강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뭐 무리뉴 감독은 형님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양팀 전력으로 봤을 때는 로마도 오늘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짤츠의 득점도 로마의 득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력 상황에서는 그래도 로마가 한층 이 한 단계 위는 위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냐면요. 저는 짤츠의 득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차라리 오버 역배가 나와 보여요. 오버 역배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오버 역배가 나은 것 같은데 뭐 영 쪼리시면은 안 가셔도 됩니다. 뭐 저도 딱히 잡아가진 않아요. 근데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짤츠부르크도 홈에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 역배를 보는데 승패는 모르겠습니다. 자, 유벤투스하고 낭트 볼게요. 자, 이 경기 아무래도 뭐 일단 챔스 3위 자격 유벤이고요. 유로파 2위 자격 낭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그 다음에 팀에서 대항전 경험치 그 다음에 감독의 대항전 경험치 그 다음에 양팀 전력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정역배 크게 의미 있냐고요? 저는 딱히 쫄진 않아요. 역배를 있어서 역배를 가는 데 있어서 막 쫄고 그러진 않습니다. 음. 자, 요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당연히 유벤투스가 유리한 게 맞죠. 유벤투스가 지금 현재 지금 빠지는 멤버들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딱히 오늘 뭐 전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유벤 같은 경우에도. 자, 근데 지금 낭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이게 낭트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안 그래도 뎁스가 좀 워낙 얇은 팀입니다. 뎁스가 얇고 정말 그냥 딱 주전들만 딱 꺼냈을 때는 그래도 뭐 리그왕에서 뭐 중위권 이상을 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지금 낭트가 아무래도 보세요. 리그 경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쿠프 드 프랑스 경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항전 경기까지 포함을 했을 때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이게 그 뭐 낭트 같은 이런 되게 금액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구단 가치가 크지 않은 팀들은 워낙 이 백업 멤버들까지도 뎁스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요런 일정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쿠프 드 프랑스 때도 그 백업 멤버들을 꺼냈었죠. 주전 4명 꺼냈었죠. 그래서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력에서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비 쪽에 멀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낭트 팀 내에 이제 최다 도움이죠. 모제스 시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낭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델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게상이라든지 또 누구 있을까요? 블라, 그다음 뭐 지로토, 그다음 뭐 카스텔레토, 또 누구 있겠노?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을 꺼내들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수비 쪽에서도 약하고 이 전력 뎁스에서 갭 차이는 납니다. 확실하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뭐 지금 유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유벤 지금 2월 달 들어와서는 전승입니다. 코파 이탈리아 라치오한테 이겼죠. 그리고 앞전에 누구야? 살레르니한테 이겼고 그다음 바로 직전에 어디였지? 1대 0으로 이겼던 거? 그게 피오렌티나였나? 아무튼 즉 2월 달 들어와 가지고는 또 모든 경기에서 또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유벤투스가 이 경기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 워낙 대항전의 경험이 풍부한 감독입니다. 맞죠? 대항전 경험도 많고 대신에 낭트의 콩보아레 감독 이번에 이번 유럽 대항전이 이 감독에 있어서 첫 유럽 대항전이에요. 물론 여기 지금 유로파에서 조별리그 3위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작년에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시키고 지금 여기 유로파 그 쿠프 드 프랑스 우승 자격으로 유로파에 참가를 해서 3위까지 한 것도 대단하다고는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감독의 이 양 팀 감독의 그런 대항전의 경험치라든지 선수들의 대항전의 경험치, 팀의 대항전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유벤투스가 오늘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된다 봅니다. 아시겠죠? 동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아시겠죠? 낭트 같은 경우에도 한 골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델로, 그다음 뭐 블라, 그다음에 뭐 두사미, 뭐 이런 애들은 있긴 한데 확실히 왼쪽 측면에 이 모제스 시몬 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낭트가 굉장히 작년에 잘했던 이유는 저기 뭐냐? 야, 걔 이름 뭐고 지금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도움 1위 이름 뭐더라?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무하니. 콜로무아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확실히 무하니 빠지고 뭐 전력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발로군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발로군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스포르팅. 자, 일단은 챔스 조별리그 3위 자격으로 참가했고요. 미트윌라는 유로파 조별리그 2위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양 팀의 체급은 저는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스포르팅 쪽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스포르팅이 홈에서 더 많이 밀어붙이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챔스에서 조를 좀 잘못 만났죠. 마르세유, 뭐 프랑크푸르트, 토트넘 조를 좀 잘못 만나서 되게 아쉽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파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또 업적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위트일란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위트일란이 요번에 대항전 성적을 쭉 한번 볼게요. 미트윌란이요, 형님들. 요번에 그 챔스 예선 때부터 참가했었거든요. 챔스 예선에서 이게 1차 예선인지 2차 예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1차 예선부터 했는지 2차 예선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벤피카한테 따인 게 이게 언제지? 잠깐만 벤피카 걸 보면 알겠다.
벤피카 거를 보면은 알 수 있지. 벤피카가 제일 처음 붙은 게 미트윌란이네. 그러면은 3차 예선이네요. 그러면은 미트윌란이 요번 챔스를 2차 예선, 3차 예선 요렇게 붙었네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번 유로파까지 해가지고 유로파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총 몇 경기 붙었냐면은 총 10경기 붙었어요. 그러니까 미트윌란이 올 시즌 챔스랑 유로파 해가지고 총 10경기 했거든요. 총 10경기 했는데 여기서 10경기 중에 9경기에서 득점이 있습니다. 10경기 중에 9경기가 득점이 있어요. 슈트룬 그라츠하고 라치오, 페에노르트, 그다음 페에노르트, 라치오 요렇게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도 5경기에서 득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챔스 예선에서도 벤피카 상대로도 골을 2번 다 넣었었고 그리고 라르나카 상대로 여기 2차 예선에서 라르나카 상대로도 2경기 다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지금 10경 올 시즌에 유럽 대항전 참가해서 9경기를 득점을 했거든요. 저는 미트윌란도 득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트윌란도 대항전에서 골을 또 꾸준히 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모나코. 자, 레버쿠젠. 일단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뭐 못하는 경기도 있고 잘하는 경기도 있고 한데 자 레버쿠젠 일단은 챔스 3위 자격, 모나코 유로파 2위 자격. 자 근데요 오버 옵니다 오버. 자 근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위기가 좀 주춤하죠. 지는 경기도 있고 이기는 경기도 있고. 근데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특히나 제가 지난 경기 파리랑 경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클레멘트 감독의 모나코는 무패 행진 때 절대 끊는 거 아니라 했어요. 무패 행진할 때 절대 끊지 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유럽 대항전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서도 작용을 할까? 여기서도 적용을 시켜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긴 해요. 하지만 뭐 전력에서도 모나코가 크게 문제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복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모나코 프렌을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사비 알론소 감독 오고 나서 뭐 나름 리그에서도 뭐 좀 살아났고 그죠?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워낙 좀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수비 쪽 애들도 워낙 공격에서의 가담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레버쿠젠의 득점도 모나코의 득점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이 모나코의 클레멘트 감독 있죠. 모나코의 클레멘트 감독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대항전에서의 운빨이 존나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만약에 이게 리그 경기였다면은 나는 모나코를 또 찍어 갔을 거예요. 왜냐? 무패 행진이 이렇게 존나 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모나코 클레멘트 감독이 대항전 운빨이 존나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오버도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지금 모나코가 이런 흐름을 대항전에서까지 이어간다면은 뭐 당연히 프렌 쪽도 괜찮아 보이겠죠. 자, 근데 양 팀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레버가 이 정도 정배 받은 거면 모나코가 조금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는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아시겠죠? 찝찝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모나코가 지금 무패 행진을 엄청 이어가고 있지만서도
저도 그 모나코의 무패 행진을 믿지만서도 이 감독의 유럽 대항전의 성적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 요 정도만 딱 이 머릿속에 심고 베팅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확하게 형님들한테 딱 이거를 찝어준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고 베팅하세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 알고 계시라고. 자, 오버와 프렌 중 어느 것이 1순위인가요? 저는 그래도 오버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네, 오버 쪽이. 자, 세비야 챔스 3위 자격, 아인트호벤 유로파 2위 자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보신 분들, 저는 세비야 경기 지난 경기를 풀타임으로 또 봤거든요. 야, 기본적으로 뭐 엔네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산파울리 감독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전술을 뭐 100% 흡수했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100% 흡수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래도 확실히 공격에서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양쪽 측면으로 브라이언 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토트넘에서 보여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또 스페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세비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볼을 잡고 측면에서 흔들어주고 패스 찔러주고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다음 뭐 반대쪽에 나바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장신 공격수 엔네시리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밑에 수소라든지 라키티치 이런 애들이 워낙 잘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산파올리 체제의 세비야가 생각보다 무섭더라.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마요르카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세비야는 점유율을 챙기는 팀이에요. 점유율 챙기는 팀. 근데 챙기는 팀인데다가 양쪽 측면에서의 공격 루트를 활용을 굉장히 잘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도르트문트가 첼시 상대로 똥크로스 존나 올렸거든요. 되도 안 한 똥크로스를 존나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이 완전 막 중구난방이야.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난리 부르스거든요. 근데 세비야는 그렇게까지 똥크로스를 많이 올리지도 않아요. 딱 그냥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크로스가 이 위치가 생길 때까지 정말 신중하게 경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이 산파울리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저기 비엘사 감독 있죠. 리즈 유나이티드 맡았던 비엘사 감독. 그 비엘사 감독 산파울리랑 같은 그거거든요. 그 비엘사 감독의 저기 뭐냐 그 제자? 약간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파울리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쓰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르세유 감독 맡았을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비야가 지금 바뀌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 지금 리그 2연승 아닌가? 리그 2연승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정말 괜찮은 모습이고, 대신에 아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항전에서 무시 못하죠.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 요번에 아인토벤이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떨군 게 벤피카였나? 잠깐만. 아인토벤이 유로파 간 게 벤피카 때문이지. 레인저스 때문이구나. 레인저스. 어. 아무튼 이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냐 챔스 3차 예선 뚫고 올라갔는데 플레이오프에서 레인저스 상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유로파 보면은 아스날한테 1위 내어주면서 또 좀 아쉬운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득점은 또 나름 또 잘 되기도 하고요. 대신에 좀 리그에서 좀 기복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뭐 이게 반니 체제의 아인토벤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반니 오고 나서는 아인토벤이 워낙 또 살아난 부분도 있어가지고 딱 그 온 시점에 또 대항전 치룰 때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이 호벤 상대로 득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호벤도 득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세비야 홈이라서 이게 당연히 유로파 세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은 해야겠지만 저는 유로파의 세비야보다는 저는 산파울리의 세비야이기 때문에 요 경기를 오버를 갈 만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오히려 다득점 쪽이 낫지 않겠나. 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 경기도 다득점이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컨퍼런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로파 오늘 컨퍼런스 이렇게 16강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있는데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기 뭐냐 변방리그 막 2, 3위권 팀들 요런 애들도 많기도 하고 컨퍼런스에 나오는 애들은 저도 선수들 잘 모릅니다. 워낙 변방리그 애들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 몸값이 예를 들자면 선수 몸값이 뭐 보통 뭐 50만 유로, 100만 유로, 딱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런 애들 경기 치르는데 내가 뭐 굳이 이 경기를 다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뭐 데이터적인 부분, 그다음에 최근 흐름 요런 것만 좀 보고 왔습니다. 컨퍼런스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컨퍼런스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갈 거고 다들 뭐 요거는 메모하세요. 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 안 가요. 이렇게 가세요. 그래도 카라바흐나 보데글림트, 근데 보데글림트도 조금 쫄리는 게 레오포즈난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레오포즈난 오버도 괜찮아 보이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글쎄요 대항전에서 그렇게까지 기대가 안 됩니다. 라치오는 뭐 올림피코에서 무조건 이겨줄 거고. 어. 그리고 이게 나는 제일 어려웠던 경기가 이 루도고레츠 경기요. 예. 이 루도고레츠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 경기가 나는 햄무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가져가시길. 저는 저기 뭐냐 안드레어트가 왜냐면 나는 왜 안드레어트를 별로 지금 안 좋게 보냐면요. 지금 최근에 보세요. 잠시만. 최근에 보세요. 지금 벨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팀 분위기 좋습니까? 아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올 시즌에 대항전에서의 핸트, 대항전에서 핸트, 그다음에 뭐 지금 어제 저기 뭐냐 클럽 브리에라든지,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나는 벨기에 팀들이 요번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뭐 이것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래요. 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이제 그거 해야죠. 저기 뭐냐? 오늘 프리데이인데 어제 뭐 벤피카 마헨 뭐 돌문승 뭐 좀 맞춘 경기는 있었는데 이게 요새 조합이 존나 아쉽습니다. 형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요 안 될 때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조합 한 폴락이 존나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도 형님들이랑 생각이 잘 맞는 거를 가져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표를 보고 이거 보고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 거를 가져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새 한풀락이 존나 심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가져가시라. 자, 음. 생각이 똑같으니까 문제라고. 그 저한테 너무 넘어오지 마세요. 자, 오늘 어떻게 가냐면요.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까 말 자, 잠시만요.